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3월 3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얼마 전에 황당한 무죄, 선거법 2심 무죄 선고를 받고 나서 마치 조기 대선이 열리는 것처럼 대선 행보를 사실상 하고 있죠. 가지도 않던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을 하고 또 산불 현장에도 다니고 하는데 일단 이재명에게 남은 날짜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재명에게 남은 날짜는 딱 19일, 지금 오늘 3월 31일이죠. 내일부터 4월이 시작되는데 4월이 시작되면은 카운트다운이 하나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문형배, 이미선 두 좌파 헌법재판관의 퇴임 날짜죠. 4월 18일이니까 오늘까지 하면은 19일 남았습니다. 자, 19일 안에 조기 대선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면은 그 이후에는 물 건너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사람이 퇴임을 하면은 6인 체제가 다시 되죠. 6인 체제에 원래 헌법재판소법에는 7인 체제로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6인 체제가 됐는데 6인 체제가 그 가처분이 여전히 유효한가 그런 논란이 있으면은 헌재가 심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그때 이 9인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원래 지금 나가는 문형배, 이미선은 대통령 몫으로 문재인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 몫이면은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파 재판관 2명이 새로 들어가죠. 그럼 기존에 확실한 3명 아니면 4명을 합하면은 5명 내지 6명이 이 우파가 됩니다. 중도 우파가 되죠. 그리고 40역을 그때 같이 한다고 해도 좌파는 그 3명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5대3 아니면은 5대4 아니면 6대3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은 물 건너가는 셈이죠. 자, 그래서 4월 18일 이후에는 헌재가 기능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아니면은 새로운 재판관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그 조기 대선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없어지게 되죠. 만약에 4월 18일 이후에 계속 끌게 되면은 뭐 조기 대선이 열리지 않고 이 상황이 장기화되는, 그래서 6월 이후로까지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6월 이후로 넘어가면은 이재명은 뭐 위정교사든지 선거법의 이 파기 자판이든지를 통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올 수 없는 상황, 사법적 문제로 나오지 않을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이재명에게서는 그럴 시간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일이 이제 남았다고 보는데 이재명에게 남은 날짜 유일하게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 전에 19일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해서 이재명의 희망대로 파면이 되면은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겠죠. 그런데 그 가능성은 또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18일 이전에 만약에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용보다는 기각 또는 각하 쪽으로 가고 있다는 흐름이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상황을 한번 가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5대3 대들하게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40역을 투입하기 위해서, 40역 투입해서 6명을 맞추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소동을 벌이고 있죠. 다시 한덕수 총리 대행을 총리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또 탄핵을 한다, 재탄핵을 한다, 그리고 뭐 줄 탄핵한다, 국무위원들 또 통탄핵한다, 통탄핵 전부 다 한꺼번에 한 6명을 탄핵해서 국무회의를 마비시킨다. 거기다 뭐 쌍탄핵을 한다. 총리와 부총리 이 탄핵도 막 진화를 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이 날짜까지 40역을 뭐 박찬대는 1일까지 임명하라, 내일까지, 또 민주당 초선들은 또 30일까지 임명하라 했다가 30일은 지났죠. 그러니까 박찬대가 1일까지 임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하나의 딜레마가 보입니다. 민주당의 딜레마 뭐냐면은 40역 임명에 이렇게 그 목을 메고 있는데 헌재 빨리 선고하라, 헌재도 선고를 빨리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왜냐하면은 40역을 만에 하나 임명을 하게 되면은 이 40역은 그동안 변론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죠. 갱신 절차를 거치면은 그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한 2주 정도 시간을 봤죠. 2주 정도 그 앞당긴다고 해도 한 열흘 정도를 한다고 해도, 왜냐하면 40역이 재판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면서
뭐 선거에 참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뒤로 걸리는데 왜 마흔역을 빨리 임명을 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분명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6명을 못 채우기 때문에 일단 마흔역을 투입을 해서 변론 기한을 가급적 짧게 만들자. 짧게 만들어서 4월 18일 이전에 18일이 지나가 버리면 모든 게 허사가 되니까 18일 이전에 그러니까 19일 남았으니까 변론 기일을 한 2주 정도 하면은 14일 하면 한 또 5일 정도 시간이 남죠. 그리고 한 열흘 정도 하면 9일 정도 시간이 남는 것이고 그런 계산을 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마흔역에 대해서는 계속 오늘 중으로 임명하라. 어제 30일까지 임명하라. 오늘 중으로 임명하라. 이렇게 막 하지만은 헌재에 대해서는 신속히 하라.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신속히 하라. 왜 그러냐면은 마흔역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하는 건 원하지도 않고 마흔역이 들어가고 나서 이 변론 경신 절차를 짧게 하라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마흔역을 임명을 하면 그때부터는 헌재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하겠죠. 빨리 변론 갱신 빨리 하고 빨리 선고하라고 하겠죠. 가령 이재명도 오늘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헌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달라. 신속하게 해달라. 자, 이것은 마흔역이 없는 상태에서 하라는 말이 아니고 마흔역이 들어가면은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변론 갱신을 한 2주 정도 잡으면은 4월 4일까지는 마흔역이 들어가야지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마흔역이 이렇게 목을 매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이것이 이제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서 또 두 번째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문영배, 이미선 임기를 늘리는 겁니다. 임기를 늘려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6개월 더 지금 그 퇴임 날짜가 다가온 사람이 6개월 더 하는 그 법률안을 또 지금 오늘 법사위에서 또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돼서 그 19일 남았는데 이재명의 날짜가 19일 남았는데 그걸 좀 연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것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는 6년 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개월을 하게 되는 것은 위헌이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탄핵돼서 누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있더라도 이건 그냥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이것은 불발되는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또 꼼수를 써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지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무회의를 아예 마비시키는 그런 전략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국민의힘은 여권은 방어책이 있습니다. 이 국무회의가 지금은 그 규정이 과반수 이상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국무회의 심의안건이 통과가 되는데 그 과반수 출석을 대통령령으로 이건 국회 법이 아니고 국회에서 하는 법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거를 과반수를 한 2명 이상 참석하면 이렇게 바꿔버리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양쪽의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이재명의 남은 날짜는 이제 겨우 한 19일밖에 없다. 자,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아마 오늘부터 이번 일주일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송문권의 정치쇼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오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그 예정된 전국 상황을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